지금 하고 있는 게 수면파가 있을 때 그 아래 속도, 그 수면파의 영향을 받는 속도들이, 밑에 있는 속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예요. 근데 점성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포텐셜 유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포텐셜 유동의 기본, 제일 중요한 지배 방정식 중에 질량 보존식이 있는데, 포텐셜 유동에 대해서 질량 보존을 합쳐주면은 벨로시티 포텐셜에, 속도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이 0이다라고 항상 얘는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뭐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질량 보존이잖아요. 질량 보존은 항상 성립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체를 다루든. 질량 보존이 성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속도를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내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풀어줬더니 요 식이 나오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은 P라는 거가 이 수면파 영향을 받는 그 속도 장에 대해서 P를 구하면은 걔는 반드시 얘를 만족을 해야겠죠. 그 조건을 지금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울까요? 네? 다만 지금 이 P하고 여기 에타하고 아직 관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고. 서로 지금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꼭 여기서 왜 얘가 나오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아직 관계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면파에 대해서 그때 유체 때 안 배웠어요? 아예? 진짜? 아씨, 그거 가르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가서. 알았어요. 안 배웠다 하면 수면파에 대한 경계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라도 예습하는 얘기 들어봤으면 두 개라고 알고 있을 텐데, 하나는 수면파, 표면에 대한 경계 조건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수학 배울 때 미분 방정식 풀 때 보면은 그때 초기 값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경계 값이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미분 방정식 풀면 나오는 식은 일반해죠. 일반해라서 사실 해의 형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계값을 주면은 걔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미분 방정식이 답이 되니까 그게 하나로 딱 식이 나오죠. 그거랑 똑같아요. 수표면 경계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저기 무한수심이라고 해야 되나? 경계 조건을 봅시다. 그럼 수표면이라는 건 물 표면이잖아요. 우리가 표면 뭘로 정의됐어요? 에타잖아요. 그쵸? 얘가 수면이라며요, 아까. 그러니까 수면 위치에서. 그러면 y가 에타인 점에서 어떤 경계 조건이 반드시 발생할 거다. 그 다음에 무한수심이라는 거는 수면파가 백날 흔들어 봐야 얘한테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멀리 있는 애들이 있겠죠. 수면 아래로. 위는 필요 없잖아요. 공기니까 얘는 영향 애초에 고려도 안 했고. 수면 아래로 멀리 가면은 수면 아래로 멀리 가면은 아마도 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경계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얘가 포텐셜 유동에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경계 조건을 두 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 갖고 놀려면은 경계 조건을 정해줘야 되는데 걔를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런 이유로 적어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짓거리를 했던 게 여러분들 저기 양력 배울 때 뭐죠? 쿠타 컨디션? 쿠타 주코스키 안 배웠어요?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 배운 표정을 할 수 있지? 포텐셜 유동에서 양력 구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그냥 포텐셜 유동에다가 얘 넣고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동이. 맞아요? 봤어요? 비슷한 그림이라도? 근데 왜 안 들어봤다고 하시지? 쿠타 컨디션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포텐셜 유동에다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날개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는 소스랑 싱크를 배치를 해주잖아요. 뭐 랭킨 오벌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으면 유동이 이 모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왜냐하면 열심히 관측을 해봤는데 유동이 여기에서 속도가 나올 수가 없다. 꼬리를 따라서 아래로 빠진다라는 게 후타 컨디션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타당하다. 관측을 해봤더니. 얘를 억지로 맞춰주려고 뭐를 구해요? 감마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순환. 순환 값을 얼마를 넣어줘서 원래는 뒤로 빠져서 나가는 유동인데 꼬리로 나가게끔 보정을 해주는 게 후타 컨디션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 유동 자체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실제 물리 현상에 맞추려고 뭔가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포텐셜 유동의 한계예요. 점성을 안 다루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수면파를 할 때도 지금 경계 조건을 걸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일 때 y 방향 위치가 수면파 함수의 위치랑 같을 때 경계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면파 백날 쳐봐야 저 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얘로 교란된 거 영향 안 받겠죠. 그냥 멀리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큰 작용 영역이 있는데 수표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동력학적이 있고 운동학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단어는 들어봤어요? 유체든 아니면은 뭐 지금 듣는 해양 유체든.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랑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한수진 경계 조건은 뒤에서 짧게 다룰 거예요. 얘는 대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동력학적 하나 얘기합시다. 동력학적 바운더리 컨디션. 동력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힘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유체에서는 힘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뭘로 하냐면은 힘을 뭐 단위 면적으로 나누든 하면은 압력이겠죠? 힘 대신에 압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말로 설명하자면은 수면은 얘는 y가 에타인 모든 점은 공기랑 만나죠. 공기 압력은 얼마예요? 대기압이잖아요. 네, 반응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는데. 공기랑 만나는 모든 면은 다 대기압이 가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하이드로스태틱스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원래 물기둥 높이가 있으면은 물기둥 높이만큼 압력이 더 올라가죠. 근데 물이 공기보다 1000배나 무겁기 때문에 물기둥 높이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공기기둥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2A만큼 원래는 2A만큼 공기기둥 더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별 영향을 안 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물 밀도가 원체 크기 때문에 요만큼 차이가, 요만큼의 압력 차이가 얼마예요? 2A 로 지잖아요. 이만큼의 압력, 공기 압력 차이가. 이거 로는 공기 밀도예요. 압력 차이가 있긴 한데 걔가 대기압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수면은 다 PAT임이 가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면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교란이 일어났는데 이 수면 따라가지고 쭉 멀리 가면은 지금 이게 어디야? 저기 갑천 정도에서 발생하는 수면파라고 하면은 반대쪽 뭐 브라질 앞바다쯤 가도 수면으로 이어져는 있죠. 근데 걔는 아직 영향은 안 받았을 거예요. 운동은 없어요. 그래도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이겠죠. 그런 식에서 보자면은 2분의 1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식으로 해주려면은 로가 앞에 다 붙어야겠다. 책에서는 PATM 대신에 PA라고 썼네요. 로가 빠졌구나. 자, 요 식이
뭐예요? 응? 네, 베르누이 식이죠. 원래 이거 뺀 거 여러분들한테 친숙하죠? 얘는 아니에요? 언제 이 식이 들어가요? 비정상 유동일인데 베르누이식 적용할 때 어디서 나와요? 오일러식을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 항이 살아나요. 오일러식이라는 건 원래 비정상 유동에 대한 비점성 지배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면은 적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나요. 그래서 비정상인 언스테디인 유동에 대한 베르누이 식인데 얘만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벨로시티 포텐셜이죠. 벨로시티 포텐셜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그 다음에 얘는 뭐 이해할 거고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P라고 쓰죠. 베르누이 식에서. 근데 그 P가 얼마인 걸 알아요? 수면에서? 대기압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PA라고 대신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 H 대신에 로지 에타. 원래 정수면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간 거를 우리가 높이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로는 뭐예요? 공기가 아니라 물이에요. 지금 우리 물 하고 있어요. 얘가 뭐랑 같대요? 아까 얘기한 여기는 갑천인데 브라질 앞바다까지 갔을 때 수면파 영향이 없어요. 수면파 움직이질 않으면은 걔는 그냥 얘만 있겠죠. 보세요. 브라질까지 가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 있어요? 영향 아직 안 받았잖아요. 얘가 0이에요. 시간에 따른 변화 없고. 운동도 안 하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영향 안 받았어요. 그럼 얘 0일 거고. 얘는 있죠? 에타가 있어요? 저 멀리는 없잖아요. 아직 안 움직였다니까. 수면파가 없어요. 그러면 얘만 남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다. 여기서는 열심히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 멀리 가면은 아직 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항들이 다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V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포텐셜 유동이라면서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식 6번이 되겠죠. 이제 이 식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 식 되게 중요해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유체역학을 배웠을 때 아니면 이번 1학기에 배웠을 때 그냥 누가 와서 동력학적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수면 대기압이다. 수면 압력이 대기압이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럼 걔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뭘 쓸 거 아니에요. 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 거를 이제 남한테 수학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은 요 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든 면이 대기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이해되겠는데 왜 여기 PA예요? PA라는 걸로 나와요. 수면파 영향을 안 받은 멀리 떨어진 애는 아직 수면파로 인한 교란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걔에 작용하는 압력 성분은 뭐밖에 없어요? 대기압밖에 없잖아요. 그 대기압밖에 없다라는 말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식 7번을 볼 건데 다음 쪽이에요. 식 7번에서는 무슨 짓을 해줬냐면은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가정을 해요. 식 7번은 선형화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항들이나 복잡한 항들을 지워줄 건데 그 지워주는 게 그냥 막 아무거나 지우면 안 되겠죠. 중요하지 않아야 지우잖아요. 대단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은 맹장 같은 것만 떼어내면 되잖아요. 전 안 뜯었어요 아직. 안 터져서. 근데 예. 그런 거를 좀 지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벨로시티 포텐셜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싶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요. 포텐셜이 크지 않으면은 얘로 인해서 한 번 미분한 건 오케이. 걔는 뭐 살아남을 만한 크기인데 얘는 뭐예요? 작은 애를 미분해가지고 제곱을 해줬잖아요. 작은 애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지 에타인데 에타도 우리가 이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보면은 파도가 크겠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봐요. 이게 뭐 인생이 별 의미가 있냐는 식으로 멀리 떨어지면은 별로 없겠죠. 있나? 아 있네. 얘 지우면 큰일 나겠다. 미안. 설명을 잘못했네. 얘는 지우지 마세요. 얘까지 지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은 이거 로도 다 한쪽으로 몰아주고 할 거예요. 몰아줄 필요가 있나? PA 우선 날리고 그 다음에 로 다 지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얘는 언제냐면은 y가 에타라고 원래 써야 되는데 책에서 뭐라고 썼어요? y는 0이라고 썼어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와닿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에타 멀쩡히 살려놓고 왜 여기서 y는 0이다라고 하냐는 건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벨로시티 포텐셜 작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 미분을 해주면 걔 작은 거 알겠죠? 그렇죠? 아까 작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거에 제곱식이나 해주면 정말 필요 없는 항이고 얘 작은 거 알겠는데 지 에타도 비슷한 오더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오더랑 붙여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에타는 살아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에타가 아주 작잖아요. 지금 에타가 작으니까 멀리서 보면 y는 그냥 0이라고 우리가 놔도 되겠다라는 거죠. y가 0에 가까운 상황, y가 0일 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수면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작은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런 항이 나온다라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자면은 얘는 선형화되어 있다고 해서 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간단한 식이에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봤을 때 안 되진 않겠다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싶긴 하겠는데 이제 얘도 구할 수는 있겠죠. 누가 더 쉽겠어요? 얘가 쉽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업 수준에서는 요걸 할 거고 조금 더 매운맛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는 수업 자료 올려놓긴 했는데 아마 그것까지 풀어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아 얘도 어떤 식으로든 풀긴 푸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푼 항들이 실제로 우리가 수면파 해석을 할 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히 해석을 하거나 그럴 수준에서는 얘를 써야 되는 거고 그냥 수업 수준에서는 학부 수업에서는 얘만 써도 되는 거죠. 동력학적 경계 조건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운동학적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그래요? 잘랐다 할게요.